시장의 이슈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켓 비하인드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랠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9일부터 이제 미국,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관건은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수출 통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 상승을 했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출 제재를 해제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 저 역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해 2월 수준 S&P 500 지수 기준으로 6,000선 그리고 이제 6, 7월은 이제 제가 서머 랠리가 도래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이전까지 6,400선을 향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동인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잘 진전될 거라는 그 기대가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깨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미중 런던 무역 회담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게 아무래도 성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사실 관전 포인트는 관세율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이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사항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6일 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좀 히터류 수출 통제 해제를 했죠. 미국 상대로. 네. 한정적으로 이제 풀긴 했었지만 긍정적인 합의를 하기 위한 어떤 복선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G2 간의 무역 합의 특히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 전에 사실 트럼프 행정 서명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이 잘하고 있는 품목이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제재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됐거든요. 드론 같은 것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앞서서 이제 행정명령을 하고 나서 고위급 협상 중에 이제 카드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네.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나왔다가 이 부분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데 자꾸만 중국에서 다른 걸 좀 내미는. 네, 그래서 이제 드론과 같은 항공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면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거라도 주면서 이렇게 달래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좀 추진력이 강하고 또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파월 이 의장의 임기가 1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의장 후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파월 연준 의장 해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꺼내들었기 때문에 저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쪽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발언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 시그널로는 실질정책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와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소비자 물가가 전년 정책금리보다 낮아지는 흐름들이 이제 실질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정책금리와 실질중립금리를 봐야 되는데 실질중립금리는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정책금리와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2.2%포인트 정도 스프레드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제약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트럼프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오름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동인들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급층 요인.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자극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 가게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가격 민감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수요층 요인, 수요 감소가 전적으로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지표, 드라이빙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그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늦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계속 했었던 상황인데 이를 안 했던 거죠. 지금 미국 경기 확장은 74%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게 2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올해 취임하고 나서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꺼내들었던 이유는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진입할 여지도 있는 미국 경기 침체에 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와 달러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나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강가를 했죠.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꺼낸 것 자체만으로도 장기 금리가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잘 인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기를 안 채우는 게 저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9월달 첫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어차피 6월은 동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FMC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달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FOMC 이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이제 9월로도 많이 예상하고 계신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7월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도 그러니까 조금 들어있고. 네, CME 패드워치2를 보면 올해 9월달 첫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달에 한 번 더 해서 올해 2번 50bp 정도 인하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9월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도 아마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참고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적인 이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상당폭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하면 좋겠지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그 전체적인 표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면을 좀 보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로 인해서 소비는 영향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실질 정책금리와 또 중립금리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2.2가 아니라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건가요?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이고 네. 4월 소비자 물가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조금 더 올라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 목표 2%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연준의 통화 정책은 CPI, 근원 PC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PC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번 주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죠. 금융시장에서는 주목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5월 PC를 더 중요하게 볼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하에서 계속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이동평균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계속 둔화되는 흐름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네. 연준조차도 계속 금리 인하를 미룰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CPI 지수가 내일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관세 말고 보복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카드를 지금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관세에 이어서 복수세까지 이 계획이 나오고 있다라면 새로운 혼란이 또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복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자꾸 5월 22일 날 하원 통과한 대목을 가지고 앞으로 미국 증시를 흔들 수 있다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원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상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보복세라는 게 결국에는 자본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네. 그 저희를 높인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디지털세 같은 걸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복세라는 부분들이 하원에서 이제 섹션 899 조항을 통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교육국 간 어떤 협상 카드로서 이 보복세를 건들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의 일환으로 봐야지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점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본관세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세 같은 것들도 좀 포함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세세한 질문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심각한 이 균열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주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예전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게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은 낙폭이 가대할 때 매수를 했다가 일정 수익률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투자하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맞는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보시기보다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화시키는 기업으로 좀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옵티머스 2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 네. 판매가 될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판매 가격이 $20,00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판매가 잘 되면서 시장 침투력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할 때보다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런 시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테슬라 판매 량을 높인다고 하면 이제는 회복되고 있는 게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5월 같은 경우에도 아마 테슬라 신차 구입 후에 등록한 대수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행정부 참여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시각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제 특별 공무원 신분이 끝났기 때문에 네네. 본업에 복귀한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 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7 종목들은 이제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이 배당 소득세 35%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네네. 올해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어차피 한국은 보복세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한국이 편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런 해당되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좀 들어갔고 한국은 이제 배제된 상황이긴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국 기업의 피해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 이제 보복세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했을 때 특히 배당 소득세가 지금은 15%인데 연간으로 5%씩 4번씩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35%까지 충분히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주식의 배당 부분에서는 이제 매력은 없어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시행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스피가 닷새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선 이후에 허니문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미국 증시가 7월까지 서브랠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가 지금 같은 급등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지수를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좀 한국 증시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좀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숨고르기 국면에 좀 들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900선 목적까지 와 있는데 숨고르기 국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2,700에서 2,750 정도까지는 단기간 좀 조정 압력이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 급등을 놓고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면 다시금 네. 또 매력적인 가격으로 한국 증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는 그 흐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5월달 기준으로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기전자 쪽 매수 많이 했고 특히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그 관전 포인트가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합의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가격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 주가가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6월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인 전망 말씀드리는데요.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어떤 벤치마크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에서 2024년도 월간 평균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6월 달 평균적으로 0.9% 그리고 7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3.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까지 서원 랠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은 어차피 트럼프 관세 부과로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둔화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났죠. 근데 3월 말 추정치 대비 지금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이 올해 1분기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의 복원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그 동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2월 이후 4월 달처럼 큰 폭의 조정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얕은 조정이 돌아올 때마다 미국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올라가면 유럽 증시는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순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그리고 최근에 AI 그리고 우라늄, 원전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런 대상들이 서머 랠리 기간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또 통찰력 있는 분석을 주셔서 상당히 큰 경제부터 업황과 또 섹터 종목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